손주 이름이 자꾸 팍갈리시나요? はい。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치시나요? はい。 그래서 견과류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건데 전혀 나아지지 않으시죠? ね。 뇌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셨던 견과류, 사실은 대부분 그냥 버려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식습관과 기억력 변화를 연구해온 김도연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기억은 점점 흐려지는 분들 말이에요. 좋은 걸 먹고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아침마다 호두 챙겨 드시고 저녁엔 아몬드 한 줌씩 드시고, 그런데 왜 기억력은 계속 떨어질까요? 이분들한테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음식 자체가 나빴던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음식만 먹으면 되겠지. 양을 늘리면 효과도 더 크겠지. 근데 이게 다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면서 흡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젊을 때처럼 먹어서는 절대 같은 효과를 볼 수 없어요. 특히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이 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지,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30년 현장 경험으로 확인한 내용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좋다고 믿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상담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를 챙겨 드셨대요. TV에서 뇌에 좋다고 해서 5년 넘게요. 그런데 손주 이름이 자꾸 헷갈리고 약 먹는 시간도 놓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은 열심히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전혀 따라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였습니다. 이 작은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은 견과류를 항상 아침 공복에 드셨어요. 그것도 통으로 씹어서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통째로 씹어 먹으면 대부분이 그냥 통과해버려요. 흡수가 안 되는 거죠. 5년 동안 열심히 드셨는데 사실 몸에는 거의 안 들어간 셈입니다. 이걸 알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허탈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바꿔드렸습니다. 먹는 시간도 조금 조정하고 형태도 바꾸고 함께 드시는 음식도 조합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 먹는 시간도 잘 챙기시고 본인이 제일 놀라셨어요. 음식은 똑같은데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냐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이모님처럼 좋은 음식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효과를 못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 중에서 뭘 먼저 바꿔야 하는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만 믿고 계세요. 호두가 좋다더라, 아몬드가 좋다더라 해서 매일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먹는 방식에 따라 효과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국내 영양학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령층의 지방 흡수율이 젊은 층보다 현저히 낮다고 나왔어요. 나이 들면 소화 효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났던 72세 이정자 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견과류를 매일 드셨는데 기억력 변화는 거의 없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째로 씹어서 드셨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껍질째 씹으면 대부분 분해가 안 돼요. 그냥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뭐냐면 흡수가 쉬운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갈거나 으깨거나 불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만에 체감이 달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다 방법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양만 늘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럼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세요. 아침을 건너뛰는 습관도 정말 큰 문제예요. 아침은 뇌가 가장 먼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밤새 굶었던 뇌가 영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해외 노화 연구팀에서 장기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그룹이 기억 유지력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차이가 확연했어요. 68세 박성호 님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아침을 잘 안 드셨대요. 바쁘다는 이유로 점심까지 굶고 지내셨는데 나이 들면서 집중력 저하를 자주 느끼셨다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대화 중에도 단어가 안 떠오르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꼭 한 가지라도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간단하게 시작했죠. 계란 하나, 과일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오전 시간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고 할 일을 잊어버리는 횟수도 줄었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커피만 마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는 있지만 영양은 없거든요. 오히려 빈속에 마시면 속만 쓰리고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꼭 뭔가 드시고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아침을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음식을 완전히 익혀서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바싹 익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나친 가열은 중요한 성분을 많이 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식품 가열 방식에 따른 영양 손실 연구를 보면 부드럽게 조리하는 게 흡수에 훨씬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오래 끓이거나 바싹 구우면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게 다 파괴되거든요. 73세 김영자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모든 걸 푹 삶아 드셨어요. 채소도 한참 끓이고 고기도 오래 익히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신 건데 오히려 영양소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조리법을 조금 바꿔드렸어요. 채소는 살짝만 데치고 고기는 적당히만 익히고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피로감도 덜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래요. 근데 여기서 신선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살짝만 익히는 만큼 재료 자체가 신선해야 해요. 오래된 재료를 덜 익히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로 적당히 익히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무조건 바싹 익혀 드시진 않나요? 그럼 조금씩 조리 시간을 줄여보세요. 기름을 무조건 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나이 들면 기름기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뇌는 지방을 꼭 필요로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뇌 세포막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적절한 지방이 없으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장년 대상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적절한 지방 섭취가 기억 유지에 확실히 도움을 줬다고 나왔습니다. 70세 최민수 님이라는 분은 기름을 완전히 끊으셨대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요. 그래서 모든 기름을 다 빼고 드셨는데 오히려 더 피로해지셨어요. 머리도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요. 알고 보니 뇌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열하지 않은 기름을 소량씩 활용하라고 권해드렸어요.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걸 샐러드에 조금씩 뿌려 먹는 거죠.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피로감이 줄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 기름이나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이나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해로워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좋은 기름을 소량씩 드시는 게 맞습니다. 기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셨나요? 그럼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음식 조합을 생각하지 않고 드시는 것도 큰 문제예요. 음식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품 상호작용 연구를 보면 같은 음식이라도 뭐랑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어요. 어떤 조합은 흡수를 도와주고 어떤 조합은 방해하거든요. 69세 오정임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좋다는 음식은 다 드셨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섞어서 드셨던 거예요. 견과류랑 커피를 같이 마신다든지 칼슘 많은 음식이랑 철분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다든지요. 이러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조합을 바꿔드렸어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게 하고 서로 도와주는 음식끼리 묶어드렸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기억 실수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속 시간도 잘 챙기고 물건 둔 곳도 잘 기억하고요. 음식은 똑같은데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한두 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봐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음식 조합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은 흡수가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밤새 쉬었던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때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뇌가 맑게 유지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건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엔 계란 하나, 과일 한 조각 이 정도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소화 효소도 미리 준비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공복에 무리한 음식은 피하세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건 아침에 안 좋아요. 속이 부대끼고 오히려 하루가 피곤해져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걸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죽이나 부드러운 빵, 삶은 계란 이런 것들이 좋아요. 단순하고 꾸준하게 시작하세요. 복잡하면 오래 못 가요. 간단한 걸로 매일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꿀 수 있겠나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씹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세요. 빨리 먹고 바로 다음 일 하시잖아요. 근데 씹는 행동 자체가 뇌에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턱을 움직일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씹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나왔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씹는 게 더욱 중요해요. 소화 효소가 줄어든 만큼 입에서부터 잘 부숴야 하거든요. 그래야 위장에 부담이 덜 가고 흡수도 잘 돼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씹는 습관만 바꿨는데 소화가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졌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갈아서 마시는 건 피하세요. 요즘 스무디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면 씹는 자극을 못 받아요. 뇌 활성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져요.
씹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간단해요. 일부러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TV 보면서 먹지 말고 음식에만 집중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씹게 돼요. 식사가 너무 빠르진 않나요?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천천히 씹어보세요. 기름 선택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가열 여부가 핵심입니다. 같은 기름이라도 가열하면 성질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가열하지 않은 기름을 활용하는 겁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같은 걸 샐러드나 나물에 뿌려 드시는 거예요. 조금만 뿌려도 충분해요. 한 끼에 티스푼 하나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에 필요한 지방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관 방법을 꼭 지켜야 해요. 기름은 빛과 공기에 약하거든요. 개봉하면 빨리 산패돼요. 그러니까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엔 한두 달 안에 다 쓰세요. 오래된 기름은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몸에 안 좋아요. 냄새 맡아보고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소량을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 꾸준히 받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는 기름은 어떤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커피와의 간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이해해요. 근데 카페인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막아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바로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겁니다. 식사하고 1시간쯤 지나서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은 이미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흡수도 시작된 상태니까 커피가 방해할 게 없어요. 반대로 커피 마시고 1시간 뒤에 식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커피를 바로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기도 전에 배출돼 버려요. 특히 아침 식사 후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있으신 분들 많은데 이거 정말 아까운 거예요. 아침에 열심히 좋은 거 드셨는데 커피 때문에 반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습관이니까요. 근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전에 더 맑고 피로감도 덜하고요. 커피를 너무 바로 드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시간 간격을 의식해 보세요. 일주일 유지의 힘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세요. 근데 우리 몸은 변화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해봐야 몸이 적응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일주일, 딱 일주일만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흘째 되면 귀찮아지고, 나흘째 되면 의심이 들고, 닷새째 되면 그만두고 싶어져요. 근데 여기서 참아야 해요. 엿새째, 일회째 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습관이 돼요. 같은 시간 같은 습관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바꾸지 마세요. 딱 하나만 정해서 일주일 동안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시간을 정했으면 매일 그 시간에 똑같이 먹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는 비결이에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일주일만 제대로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분들 정말 많아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래요.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실 수 있겠나요? 딱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찾으세요.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하면서 이것저것 다 사다 드시죠. 근데 정작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세요. 그래서 열심히 드셔도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으로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헛수고가 됩니다. 견과류를 매일 한 움큼씩 드셔도 통째로 씹어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아침을 걸으면서 점심에 좋은 거 드셔봤자 뇌는 이미 지쳐 있어요. 기름을 무조건 피하면서 영양제만 먹어봤자 뇌에 필요한 지방이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본 게 뭐냐면요. 복잡한 걸 하는 분들보다 간단한 걸 제대로 하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세요. 비싼 영양제 10가지 드시는 것보다 기본 식사 한 끼를 제대로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특별한 음식 찾아다니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방향만 바꾸면 지금 나이에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습관만 바꾸면 달라져요. 제가 직접 봤어요.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건강해지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뭘 바꾸면 되냐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아침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 천천히 씹는 것, 기름 선택을 바꾸는 것, 커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것, 이 중에 하나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하나만이라도 의식적으로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라도 한 가지 드세요. 계란 하나, 바나나 한 개, 이 정도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정확히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전에 머리가 더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도 잘 나고요.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찾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정말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수백 명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나이 탓만 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을 더 빨리 흐리게 만드는 절대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을 다뤄보겠습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 습관 중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모르고 계속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드셔도 소용없는 것들이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습관을 제일 먼저 바꿔보실 건지 혹시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